생활 속 저작권 Q&A. 이번 시간에는 베끼지 않았는데 우연히 유사해도 저작권 침해일지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무명 소설가 한설정 씨. 어머, 저 드라마 내가 쓴 소설이랑 완전 비슷하잖아. 주인공도 유명한 남자와 평범한 여자로 설정된 것 같고 비밀 연애한다는 설정도 같고. 그래, 저작권 침해네, 저작권 침해. 당장 인터넷 게시판에 저작권 침해 의혹을 제기해야겠어. 한설정 씨, 잠깐만요. 지금 몇 가지 설정이 유사하다는 이유만으로 저작권 침해 의혹을 제기하겠다는 거예요? 네, 그런데요. 뭐 문제라도? 저작물이 우연히 유사한 경우라면 저작권 침해가 안 되는 것 아닐까요? 내 소설이 먼저 발표됐으니 드라마가 내 소재를 도용한 게 맞겠죠. 그래도 우리 저작권 침해 여부에 대해 한번 확인해 보자고요. 오늘의 궁금증을 해결하기에 앞서 여러분은 모방 금지권의 의미를 알아두셔야 합니다. 모방 금지권은 기존의 저작물에 의존하지 않고 동일하거나 유사한 저작물을 창작한 때에는 기존의 저작물과 동등하게 보호하는, 즉 모방하는 것을 금지하는 것을 주요 법원칙으로 하는 저작권법의 특징을 의미합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알아볼 내용은 베끼지 않았는데 우연히 유사해진 경우도 저작권 침해인가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네, 저작권 침해 문제는 없습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셨나요? 저는 저작권 침해 문제가 될 것 같기도 한데 그 이유가 참 궁금합니다. 그럼 여러분의 궁금증을 해결하러 가볼까요? 우연히 유사해진 저작물은 왜 저작권 침해 문제가 되지 않을까요? 그 이유를 알아봅시다. 우연히 유사한 저작물이 만들어진 경우 표절일까요? 꽤 유명한 캐릭터 개구쟁이 데니스가 그러한 대상인데요. 1951년 미국의 시사풍자 만화가 행크 캐첨은 데니스라는 캐릭터를 신문에 발표하였는데 그로부터 불과 5일 후 영국의 데이비드 로우도 동명의 캐릭터를 발표하였습니다. 각각 미국과 영국에서 탄생한 데니스는 많은 사람들에게 큰 사랑을 받았지만 일각에서는 두 캐릭터의 표절 의혹이 제기되었죠. 두 캐릭터는 데니스라는 이름뿐만 아니라 장난이 심한 남자아이라는 점, 줄무늬 티셔츠를 입은 악동 캐릭터라는 점, 1951년 연재를 시작한 만화 제목도 개구쟁이 데니스로 같다는 점 등 많은 공통점이 있었습니다. 두 만화가는 두 캐릭터가 같은 것은 표절이 아니라 우연의 일치일 뿐이라고 결론짓고 서로 상대방 시장에 침해하지 않기로 합의하고 종결되었다고 합니다. 저작권법상 저작권 침해가 되기 위해서는 두 가지 사실의 입증이 필요합니다. 첫째, 나의 저작물을 보거나 듣고 침해물을 만들었다는 의거관계와 둘째, 나의 저작물과 침해물이 많이 유사하다는 실질적 유사성입니다. 의거관계는 주관적 요건, 실질적 유사성을 객관적 요건이라고 합니다. 어쨌든 저작권 침해가 되기 위해서는 이 두 가지 요건이 모두 충족되어야 합니다. 이 두 가지 중 하나라도 충족되지 않으면 저작권 침해가 성립되지 않습니다. 즉, 의거하여 만들었으나 실질적 유사성이 없는 경우나 의거 없이 만들었는데 우연히 유사한 경우는 저작권 침해가 성립되지 않고 독자적인 창작물로 양자가 모두 보호됩니다. 그렇다면 의거와 실질적 유사성은 어떻게 입증하나요? 네, 입증이 쉽지는 않습니다.
원작의 경험이란 사적으로 은밀하게 이루어지는 것이 보통이기 때문에 침해자가 원작을 경험하였다는 사실을 공표할 리도 없습니다. 그래서 선행작품에 대한 접근이 가능하였던 경우에는 그 접근 가능성을 입증하는 것으로 의거관계를 추정합니다. 선행작품과 너무나 흡사하여 도저히 원작을 경험하지 않고는 가능하지 않은 상황이라고 인정되는 경우에도 의거가 추정되고, 선행작품의 오류가 두 작품에서 함께 발견되는 경우에도 의거가 추정됩니다. 한편 두 저작물 간의 유사한 정도로서의 상당성을 말하는 실질적 유사성은 대단히 모호한 개념입니다. 판단하는 사람의 주관이 개입될 수밖에 없고 그 시대 저작권 정책의 영향에서도 자유롭지 못합니다. 이것은 주로 저작권으로 보호되지 아니하는 아이디어를 보호되는 표현으로부터 분리하는 것이 관련됩니다. 같은 아이디어를 표현하는 경우에 두 저작물이 실질적으로 유사한 것으로 인식되기 쉽습니다. 예를 들어 미술 저작물의 경우에 작품의 소재나 재료 또는 표현 기법이나 작품이 같으면 그 저작물들은 실질적으로 유사하게 보일 수 있습니다. 현저한 유사성이 있는 경우에는 의거관계가 추정될 수도 있습니다. 저작권법은 타인의 저작물을 베끼지 않고 창작한 경우 서로 유사하여도 독자적인 저작물로 보호합니다. 심지어 기존의 저작물과 동일한 저작물이 도출되는 이중 창작의 경우에도 나중의 것이 기존의 것을 모방하지 않고 독자적으로 창작한 것이라면 저작물로 보호합니다. 즉, 저작권법상 창의성은 실질적으로 모방하지 않고 독자적으로 창작된 것을 요구하는 상대적 개념입니다. 저작권법은 양적으로 풍부한 저작물의 축적을 도모하기 때문인데요. 저작권은 산업재산권과 같은 차단효 있는 독점권이 아니라 단지 모방 금지권에 불과합니다. 따라서 저작물인 소설 등이 우연히 유사해진 경우라면 입증에는 어려움이 있겠으나 원칙적으로 저작권 침해라고는 볼 수 없습니다. 여러분, 오늘의 궁금증 모두 해결하셨나요? 베끼지 않았는데 우연히 유사해진 경우도 저작권 침해가 되는 걸까요? 네, 아닙니다. 저작권법은 타인의 저작물을 베끼지 않고 창작한 경우 서로 유사하여도 독자적인 저작물로 보호합니다. 저작물이 우연히 유사해진 경우라면 원칙적으로 저작권 침해라고는 볼 수 없다는 것을 기억해 주세요. 다음의 문장이 맞는지 잘 생각해보고 맞으면 O, 틀리면 X를 선택해보세요. 네, 정답은 X입니다. 저작권은 단지 모방 금지권에 불과하므로 아무리 저작물 사이에 동일성 내지 유사성이 있어도 독자적으로 창작된 것이라면 문제되지 않습니다. 학습한 내용 중 핵심 내용을 다시 한번 확인해 봅시다.